그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교사 입장에서 이렇게 수준을 파악을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의 마음을 통해서 한번 아이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행동 지원 앞에서 쉴게요. 그게 더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돼서요. 이제 장애 아이가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인터넷에 있어서 그냥 얼굴을 가린다는 게 별로 잘 안 가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운증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중증의 휠체어 아이들 또한 이렇게 지적 장애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어린 시기에 보낼 때 대부분은 이제 어떤 이제 선천적으로 이렇게 아이가 이제 출산과 함께 이런 장애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정서적인 건 누구나 반응을 해요. 충격, 아니야 불신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전문가가 말해주면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뭐 틀린 얘기일 거야 이렇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저한테 이 아이 고쳐주시면 제가 뭐 이게 뭐 다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거래적인 뭐 신앙을 갖기도 하고 이제 우울감을 갖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어떤 부모는 굉장히 빨리 수용하는 부모도 계셔요. 아마 아까 성인이 되었을 때 좀 더 나은 삶을 준 아이들의 부모는 좀 더 빨리 수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빨리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그 감정이라는 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지만 또한 이런 정서를 표현하는 거 꼭꼭 숨기기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의 적응하는 능력에 도움이 되죠. 또한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긍정적으로 이 아이를 위한 필요한 사람과 자원 정보들을 찾아 나가요. 그리고 전에는 우선순위가 뭐 직장이었거나 우선순위가 다른 거였는데 어떤 우선순위를 자녀에게 두기도 하고 또한 이제 마음에 적응할 준비도 하고 부모가 뭘까 새롭게 부모라는 정의를 내리기도 하면서 이런 부모 스스로 이렇게 어떤 적응 기제를 갖게 되죠. 제가 책을 하나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교육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메슬로의 우리 욕구 있잖아요. 아마 다 알 텐데 뭐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하셔가지고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 이게 픽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갔는데 반드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하고 해야 된다는 이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아 실현을 가장 첫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메슬로가 나중에 이제 후회를 했다는데 사람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그게 최종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든 어떤 대상이든 그러면 나의 인생을 다 이렇게 헌신해서라도 뭐 하나님을 또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교육이라는 게 잘못된 오류로 해서 우리가 아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욕구만을 막 가서 나가는 그런 저도 약간 오류를 범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장애 자녀 부모님 어떤 분들은 뭐 다 내려놓기도 해서 뭐 이 아이가 올인하기도 하는 부모들도 있기도 해요. 그게 다 이제 다는 아니에요. 그걸 부모에게 책임을 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장애 자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케이스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교육 영역에서는 없는데 특수교육 아까 장애인대 특수교육법 등 이렇게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족 지원이에요. 가족. 저희는 이제 교육을 할 때 항상 가족을 지원해야 되고 가족과 같이 해야 되는 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뭔가 또 예산을 따거나 이럴 때 그 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게 돼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의 그 책 그 책에는 없는데 이제 이 글이 사진이 여기 영상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 교감으로 했을 때 이제 그때 당시 학교 예산이 없었는데 공모를 해서 부모 자조 모임이거든요. 부모님들 이렇게 해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모임의 예산을 따왔어요. 따서 부모님들이 장애 부모님이죠.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학예회가 있으면 공연도 하시기도 하고 이제 애들이 아침에 오전에 수업 받을 때 연습을 하시면서 저렇게 관계를 맺는 자조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지만 심리적으로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어떤 지원을 제공을 해야 되냐면 이제 지금 이 아이가 유치원 아이인데 처음에 왔을 때 엄청 울었어요. 교무실에 있으면 너무 떠나갈 듯이 너무나 울어서 왜 이렇게 울까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점 뭔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좋아져 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를 보면 아이 강점을 찾고 또한 가족과 대화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수용하고 들어주고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보이면 축하해주고 그냥 스티커를 못 붙이다가 붙였으면 와 정말 잘하는구나 이것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정말 다들 액션을 하면서 축하해주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힘들어하면 감정도 표현하게 해서 격려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부모님과 래포가 형성되면 어떤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같이 이제 옆에 전문가가 있거나 아는 분이 있으면 연결도 해도 부모님이 더 잘 많이 아세요. 그래도 혹시나 새로운 무슨 이렇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적극 경청하는데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할머니가 키운 아이라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 교감했을 때 그 현관 앞에서 항상 아이들을 맞이해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두 분이 항상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아까 그 할머니는 하루도 안 빠지고 저한테 제가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 말을 안 해. 막 그러고 이제 그래고 내가 할머니 말로 하는 것만 말이 아니고 보니까 의사를 되게 잘 표현해요. 필요하면 가서 가져오기도 하고 잘하다. 그런데도 매일 아침에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 말을 막 이렇게 할머니가 많이 그래요. 근데 또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오면 손주 뽀뽀해주고 잘 있다와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난하지 않기가 있는데 아이도 비난하지만 그 부모도 마음이 굉장히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들어주고 이런 이제 비난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처럼 부모 자조 교회도 혹시나 교회에 예산이 있고 뭐 하시면 자조 모임도 하셔서 부모님들이 교회 활동에서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요. 자, 초등학교를 이제 애들이 영유아를 지나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 초등아이들의 그런 발달의 과정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 아이들은 불균형적으로 발달을 해요. 아까 할머니 그 얘기처럼 언어라는 걸 통해서 문장도 말하고 잘 하면 좋겠지만 의사소통도 제한이 되고 지적인 부분도 이렇게 어떤 제한이 된 학습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사회 정서적이나 행동 조절의 부분에 이런 불균형적인 발달이 되고, 그다음에 영유아 때는 놀이 중심의 환경이었지만 일단 공부를 해야 하는 이런 학습 환경으로 바뀌고, 그리고 어린 시기는 가족 중심으로 있었지만 이제 아이가 스스로 요구되는 학교 환경, 스스로 해야 되는 어떤 과제도 늘고,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도 가족 친족 관계에서 아이의 어떤 지지 체계였다면 지금은 학교 또래 이런 체계예요. 근데 이 속에 교회가 있으면 훨씬 더 지지가 체계가 좋아지겠죠. 이런 초등학교 시기에 이런 부모의 마음은 점점 이제 이게 격차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이제 걱정도 많아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학교도 이제 지금은 그 이제 장애 그 이제 학년기가 되면 무조건 다 초등학교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아이 장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모는 특수 학교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특수 학교에 선택할 때 아주 심한 경우만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있어 보니까 부모님이 뭐 일반 학교에서 아이가 행복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아이는 여기 학교를 특수 학교를 갔을 때 좀 더 맞춤 교육을 할 수 있을 거야. 또 의외로 또 부모님들이 선호하시는 부모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 학급이라고 일반 초등학교 내에 뭐 시간제로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는데 내 아이는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특수학급에 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게 있지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적격성 서비스를 주는 거, 그것을 이제 그 차원에서 당연한 권리고 내 아이가 이 아이한테 맞는 교육을 받는 게 당연한 걸 생각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도 적절한 교육 배치도 찾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또한 일반 학급 내 아이는 그게 분리된 것보다는 일반 아이들 속에서 해도 충분해. 이런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알아야 될 시기이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치료 교육이 계속 이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치료비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언어적인 부분에 계속 언어 치료가 필요해. 그런데 손에 편마비가 있어서 작업 치료도 필요해. 그리고 뇌병변이 있어서 자세 교육이 계속 필요해서 물리치료도 필요해. 그래서 이런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보통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 이런 게 외부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갈 학교와 주변에 이제 서비스를 찾는 이런 것들이 부모의 그런 시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아이들을 맡았을 때 그 부모와 대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 아이 언어 지도를 위해서 어떤 뭐 서비스를 받으세요 하면은 우리 선생님이 이런 것도 알고 계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치원에 초등학교로 전환할 때 많은 부모들이 학교를 찾아와요. 학교도 방문해 보고 학교 교육과정도 알아보기도 하고 일과도 알아보고 하는데 과거에는 엄마 아빠가 이걸 다 했어요. 우리 아이가 갈 학교를 찾아가서 미리 경험시키고, 지금도 하시는 부모가 계신데 지금은 법으로 국가가 지침을 내려서 이걸 반드시 하게 해요. 이제 저도 보내서 이제 교육청 있다 보니까 학교를 보내서 어느 학교가 이걸 잘 하느냐 해서 이렇게 이게 리스트를 받아요.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는지, 안 하면 이제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학 적응이라고 해서
반드시 학교 들어가기 활동 이것들을 점검하는 국가가 이제 이렇게 나서서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모의 부담이 조금 이렇게 덜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도 부모니까 그거 다 알아봐야겠죠. 그다음에 내용이 많긴 하지만은 안녕.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면 이런 네 가지의 부분에 이 다층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이들의 긍정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격려하고 새로운 기술과 행동을 지도하고 오늘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올 텐데 부적절한 부분의 행동에 관리하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 네 가지가 계속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엄마가 혼자서 대부분 많이 했어요. 많은 가정이 지난번 주일학 장애날 영상에도 봤지만 뭐 그게 연출 상황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아버지까지 이 양육에 많이 들어왔고 교회 또한 교회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서 긍정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격려하고 또 새로운 행동들을 형성시켜주고 부적절한 행동 관리하는 이 네 가지가 계속 예배와 함께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중고등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업이나 직업을 갖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응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장점 찾기 교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이웃 대학이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적성을 찾아가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실습도 하고 자격증도 딸 수 있도록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인기가 되면 앞에서 제가 그 전환교육 작성해서 알겠지만 성인기 부모님들 또한 이제 아이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부모들도 나이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장기간의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사회적 고립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도 또한 타인의 그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사랑부에 보면은 부모님들 또한 나이가 연로하셔서 또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같이 고민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문제 행동이 되는데 어떤 이제 아이들이 하면서 문제 행동이 지속됐을 때 어머니의 정서적이나 어떤 생산적인 측면 또래 그 장애가 없는 형제들 어떤 일과에서의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이제 만약에 아이가 또 공격적인 행동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상당한 스트레스 부모가 이제 화를 내다가 또 후회도 하기도 하고 이래서 약간 이제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이제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어머님이 또 아이한테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적으로 없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비장애 형제는 나이 조숙할 수도 있고 근데 건강하게 잘 큰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본인의 직업도 또 그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청소년 사역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그런 것 더 건강하게 잘 자란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이거는 제 가족과 소통 질문인데 이제 그 장애인 부서를 하다 보면 항상 그 가족 부모와 항상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일반 아이들이야 부모가 다 데려가지만 항상 아이 끝나고 나면 부모를 기다렸다가 아이나 청년을 이렇게 인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또 상담을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이런 질문들은 이제 제가 이게 이 타임만 강의할 때는 다 이걸 읽어보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고 부모와 상담할 때 어떤 부분에 질문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